성원입니다. 저희 주의 작품 제목은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차가 나여서 산타 익스프레스라고 했습니다. 저희 주는 주어진 조건 안에서 6kg 정도의 추를 안정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배터리와 모터를 활용한 2차전지 입문 설계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재료는 돈 주고 산 것으로 모터와 바퀴 힐, 그리고 자동차 밑에 있는 바퀴 4개, 커플러, 실타래, 6구 배터리 홀더, 그리고 전선 커버가 있습니다. 집에서 갖고 온 재료로는 생수통 그리고 꾸미기 재료 등을 통해서 재활용 제품들을 활용했습니다.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반찬통 맨 앞쪽에 S자형 금속 고리를 단단히 고정하고 그 고리에 실타래를 감아서 모터까지 이어주었습니다. 모터 축에는 커플러를 장착해 모터가 안정적으로 회전하게 하였고 실에 헛돌지 않게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커플러 양 끝에 바퀴 휠을 고정해 감기는 면적을 좁혀 실타래가 빈틈없이 감기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모터가 회전하면 실타래가 감기면서 자동차가 앞으로 끌려오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퀴 휠의 역할로 실타래가 바깥으로 헛돌거나 밀려나지 않고 일정하게 감기도록 구조를 보완하였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쯤 심사위원분들께서 저렇게 만들 바에 그냥 미니카 만들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실제로 미니카 방식도 만들면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어진 AAA 배터리 1.5V 6개의 조합으로는 바퀴 2개당 4.5V가 필요하고, 이 작은 전력으로 두 쌍의 바퀴를 모두 구동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냥 미니카를 만들게 된다면 모터와 배터리가 차체 내부에 이제 장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무게를 재봤을 때 이제 심사위원분들께서 인정해주지도 않을 500g 추가되기 때문에 그 방식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터와 배터리를 바깥으로 뺀 그냥 모터를 감아서 데리고 오자라고 이제 효율적인 방식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저희는 자동차가 경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만들어 차량의 직진성을 확보하여 주었습니다. 다만 이제 차량이 가드레일에 부딪힐 때 생기는 마찰력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윤활유를 발라서 최대한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주의 설계는 재활용 소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주어진 전력과 모터 성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배터리 기반 동력 전달이라는 교과 설계 목표에도 최대한 부합하게 만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무거운 물체와 이동체는 움직이기 전까지는 정지 마찰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지 마찰력이란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 외부 힘에 저항하여 버티는 힘으로 이 힘을 극복해야 물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힘을 극복하기 위해 물병과 추 묶음을 통해서 해결하였습니다. 우선 물병이 중력에 의해 낙하하면 연결된 줄에 장력을 발생시킵니다. 이 장력은 추 묶음과 이동체의 정지 마찰력 합보다 커지게 되고, 그 순간 시스템이 정지 상태에서 운동 상태로 전환됩니다. 즉 물병은 최초의 운동량과 충격량을 제공하여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입니다. 물병을 떨어뜨리기 위해 저희는 직접 간이 윈치를 제작하여 드릴이 가진 모터의 힘을 드럼의 회전으로 변환하는 당기는 제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동체에 직접 모터를 달면 배터리와 기어박스까지 총 질량이 추가되기 때문에 드릴 기반 윈치 구조를 보완하였습니다. 모터에 바퀴 축을 달아서 돌아가게 만든 뒤 EVA 고리를 이용하여 실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만 감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모터에는 기어 감속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는 모터의 빠른 회전 속도를 줄이는 대신에 더 큰 토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 장치를 통해서 드릴의 기어 감속 장치와 드릴에 장착된 드럼을 통해 모터의 빠른 회전을 토크로 변환하여 추와 물병에 전달합니다. 물병이 떨어지면 시스템의 초반 주된 추진력은 추 묶음에 낙하해서 오게 됩니다. 추 묶음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 저장고로 보았습니다. 물체가 아래로 낙하하면서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며, 이 과정에서 줄에 강력한 장력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킵니다. 운동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보다 작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훨씬 적은 힘으로도 운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와 같이 물체가 움직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마찰력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한다고 판단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핑거보드를 활용하여 닿는 면적을 감소시켰습니다. 핑거보드를 레일의 모서리에 걸쳐서 레일에 닿는 표면적을 기존의 면접촉에서 선접촉으로 바꾸었습니다. 표면적이 줄어들면 레일과 닿는 면적이 줄어들어 마찰력도 감소합니다. 즉, 표면적을 최소화함으로써 레일과 물체와의 불필요한 분자간 인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3주에 발표를 담당하게 된 조윤서입니다.
오늘 저희의 이동체의 일단 제목은 산타의 뉴 썰매를 찾았다입니다. 그만큼 빠르고 무게를 많이 실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면 저희는 일단 도르래가 주요한 힘이기 때문에 그거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모터를 센 거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2차전지 인문설계 교수님께서 AAA 건전지 6개를 주신다고 해서 건전지 하나당 1.5V인 것을 고려하여서 총 9V의 힘을 건전지가 낼 수 있겠구나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정적인 출력을 위해서 12V의 DC 모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더 9V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모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르의 특성상 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감고 풀고 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를 수저극으로 하다 보면은 실이 엉킬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자동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PWM이라는 장치를 도입하였는데요. 이 장치를 사용하면은 저희가 이제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실이 풀리고 그리고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실이 감기게 됩니다. 또한 속도 제어 능력도 있는데요. PWM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속도까지 제어가 돼서 실이 중간에 엉킬 일이 발생을 원형으로 세워서 실이 이탈하지 않게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이동체 소개인데요. 저희 이동체 이름은 슈퍼노바입니다. 일단 저희 이동체 이름의 뜻을 알려드리자면 슈퍼노바는 초신성이라는 뜻인데요. 초신성은 일반 신성보다 약 10,000배가량의 빛을 더 많이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팀들보다 10,000배 더 빠르게, 10,000배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는 뜻에서 이름을 슈퍼노바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동체를 보시면은 이제 저 배처럼 모양이 생겼는데요. 3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이 이동체 모양도 여러 번 바꿔서 탄생한 슈퍼노바 2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호는 해봤는데 잘 안 돼서 바꿨고 또 실 소재도 저희가 낚싯줄을 이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밧줄과 같은 소재를 사용하였는데 이 밧줄은 실제로 늘어날 수도 있고 저희가 비눗방울을 뿌리는 특성상 실이 젖어서 무거워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여서 낚싯줄을 바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용 부분 설명. 전지 인문설계 과목의 5m 이동체 이동시키기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4조 백지은입니다. 저희 4조의 설계 핵심은 다양한 에너지원의 융합이었습니다. 도르래와 아령의 중력 에너지, 나선형 스프링과 태연 모터의 탄성 에너지, 솔레노이드의 정기적 구동력을 결합하여 하나의 이동체를 제작하였습니다. 단순 이동이 아닌 추를 올리고 이동하는 것이 조건이었기에 최대한의 하중 속에서도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구조를 최적화하여 설계하고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여기 써있는 것처럼 저희는 이러한 공통 목표에 맞춰서 5m를 이동하는 것이 이제 공통 목표였는데요. 저희 조는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면서 구체적으로 4kg 이상 5초 이내를 목표로 설정하였고 여러 번의 수정과 테스트 끝에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사용한 물품들은 한 번에 써있는 것 같이 일부는 직접 구매하였고 일부는 집에서 가져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재활용품들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 생산품에 들어간 가격은 총 99,050원으로 10만원 이내의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설계 요소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체의 동력의 핵심이 되는 도르래와 아령입니다. 저희 조는 줄의 경로와 힘의 방향을 최적화하기 위해 고정 도르래 3개를 사용하였습니다. 고정 도르래는 들어올리는 힘의 수직 방향을 수직 플러스 수평 방향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3개를 사용함으로써 아령을 최대한 높은 위치에서 떨어뜨려 큰 에너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이동체의 안정적인 수평 방향의 힘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줄의 꺾임을 줄여 마찰을 최소화하고 힘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했으며 이동체에 연결된 줄의 길이 또한 길게 하여 수직의 힘이 수평으로 분산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아령은 중력과 위치 에너지의 제공원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령을 올려 위치 에너지를 저장하고 떨어뜨려 그 무게만큼 중력을 받아 큰 구동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실험 결과 3kg이 가장 안정적이었고 그 이상은 실이 끊어지는 문제가 있어 3kg 아령을 최종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설계한 나선형 스프링 기반 태연 모터 구조입니다. 나선형 스프링은 금속띠가 감기고 풀리며 탄성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바꾸는 구조인데 이 에너지가 태연 모터의 기본 동력이 됩니다. 스프링은 중심축과 외곽 케이스가 필수적인데요. 중심축은 스프링이 일정한 지름으로 감기게 고정해주고 케이스는 스프링이 퍼지지 않도록 제한해 안정적인 힘 전달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희는 나무 막대기로 중심축을 제작하고 스프링의 특성과 크기를 고려해 낮은 높이와 넓은 폭의 케이스를 설계하여 감김 공간 안정화와 마찰 최소화를 구현해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힘은 이동체의 초기 가속력을 담당하며 도르래와 아령으로 힘을 분산해 주행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따라서 초기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푸시풀 솔레노이드 모터입니다. 솔레노이드는 자동차에 대해 발표할 5조 특정 5호율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 프로젝트의 심사 기준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자면 속도, 무게, 그리고 독창성에 대해 심사를 한다고 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10만 원이라는 한계가 존재 있습니다. 그리고 500g짜리 추를 적어도 4개 이상 10만 원 안에 사용해야 한다면 그 추를 얹고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힘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500g짜리 추를 하나 모터로 돌릴 때 필요한 토크를 한 3.6kg 정도로 생각을 해봤을 때 모터 4개를 구입한다면 거의 92,000원, 그러니까 거의 예산을 거의 다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모터 한 개만을 사용해서 이 추를 이동시킬 수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 추를 받았을 때 추가 원형이라는 점을 사용했습니다. 원형 추는 굴러가기에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추를 저희는 바퀴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를 바퀴로 사용해서 그 물체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추를 4개를 사용했고요. 추 4개가 만약 따로 돈다면 왼쪽 오른쪽 좌우 방향성을 잃을 것이고 앞뒤 방향성 또한 추 4개가 따로 논다면 방향성을 잃을 것이기 때문에 베어링과 아크릴 봉을 사용하여 추 2개를 연결시켜 약 2쌍의 바퀴를 만들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크릴 봉을 사용한 이유는 추가 500g이기 때문에 바퀴로 사용할 때 아주 무게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봉 자체의 탄력이 세야 되는데 봉 자체가 강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아크릴을 채택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크릴 봉으로만 연결한다면 본체와 연결했을 때 이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베어링을 사용하여 바퀴가 자유롭게 돌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바퀴 4개를 모터 하나로 돌리기 위해서 마찰력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마찰력으로 고무 바퀴 1개를 돌리면서 그 아래 추로 이용한 바퀴와 함께 맞닿으면 바퀴 하나가 돌면서 4개가 돌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 것인데요. 저희는 고무 바퀴를 돌리면서 추에 실리콘 테이프를 감았습니다. 일단 고무는 실리콘에 비해 탄성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무 바퀴가 돌 때 실리콘이 돌게 되는 원리를 사용했는데요. 고무 바퀴 하나가 실리콘 바퀴 하나를 돌리면 반대편 실리콘 바퀴는 아크릴 봉으로 연결돼서 올 것이고 그리고 뒤쪽 바퀴들은 그에 따라 따라올 것입니다. 그럼 마찰 구동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또한 저희가 사용하는 바퀴 하나당의 무게가 500g이고 아크릴 봉과 추의 무게를 다 합쳐봤을 때 1.1kg 정도 나오는데 1.1kg를 돌릴 모터의 힘은 약 7.2kg으로 계산을 했고 또한 바닥의 마찰력과 물체 자체의 본체 자체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모터는 10kg 정도의 토크로 준비를 하였고 RPM은 210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설계를 봤을 때 모터는 약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장치 이름은 그래비티 큐 드럼이라고 하고요. 우선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이제 조건을 최대한 만족시키려 했는데 건전지가 AAA 1.5T 6개밖에 안 돼가지고 이걸로 500g 이상의 추를 5m나 이동시키기에는 약간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건전지보다 외부 에너지를 좀 끌어와야 이게 좀 확실하게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또 그 에너지 외부 에너지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이 또 중력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무거운 걸 실어가지고 떨어뜨려서 제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중력을 효율적으로 바꾸려고 거중비의 원리를 좀 역으로 활용해 봤고요. 이거는 좀 나중에 설명할 텐데 그 다음에
끌 때 얘가 좀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마찰을 해소하려면 바퀴 형태가 가장 낫지 않나 해서 이제 큐드럼의 형태를 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작동 원리인데요. 거중기의 원리를 역으로 활용한 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거중기는 그 음직 도르래의 개수의 2배만큼 적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체를 들 수 있는 건데 이제 거중기의 원리를 역으로 활용하면은 1.25m만 내려도 5m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물체를 1.25m만 떨구고 저희가 움직이는 추를 5m를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중기의 원리는 그렇게 활용을 했고요. 대신에 저희가 10kg를 옮기면은 저기는 이론상 40kg가 필요해요. 하지만 저희가 큐드럼의 형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론상 40kg보다 더 낮은 무게를 사용해도 괜찮았어가지고 저희 35kg 사용했고요. 너는 주는. 그다음에 큐드럼이 뭐냐면 그 아프리카에서 물을 많이 길어 먹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먼 거리를 오래 이동하기 힘드니까 그 적정 기술을 개발을 한 겁니다. 드럼을 가운데를 도넛 형태로 뚫어가지고 거기다 밧줄을 연결하면은 끌고 갈 때 이가 알아서 굴러와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최대한 마찰을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만족 여부인데요. 그냥 10만 원 이내로 썼고요. AAA 건전지 저희 써가지고 그냥 보조 동력으로 이제 그 무게가 내려올 때 안에서 당겨주는 역할을 좀 합니다. 보조적으로. 그 다음에 전원 콘센트 사용하지 않았고요. 이성품 사용하지 않았고 경사로도 사용하지 않았고 저희 500g 이상의 추도 이동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인데요. 알루미늄 프로파일이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11,100원 나왔습니다. 6m 정도 써가지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프로파일 부속품 막 브라켓이랑 볼트 너트 이런 거 총해서 6,200원. 그다음에 도르래 하나당 900원 해서 저희 조의 제목은 산타 스카이 트랙입니다. 저희 아이디어는 일단은 케이블카에서 출발했는데 케이블카는 지상에 설치된 모터가 케이블을 끊임없이 회전시키고 이 케이블에 객차를 달아서 그 객차를 위로 올려보내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케이블카에는 이 전기를 동력원으로 쓰는데 이 전기를 동력원으로 쓰는 원리를 이용하기는 저희가 살짝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빼고 저희가 이제 이 트랙을 만들어 봤는데 일단 초안은 저희 기둥을 연결해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이 기둥을 세우고 이 안에다가 철불 같은 이렇게 생긴 철을 끼우려고 그랬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레일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더군다나 이 무게를 분산시키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생각해서 저희는 이제 접이식 책상을 이제 기둥 대신 접이식 책상을 여러 개 사용하자라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이 접이식 책상을 고를 때도 약간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레일을 어디다 고정시켜야지 잘 흔들리지 않고 잘 고정이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일단 나무 판자도 나왔고 이제 우드락도 나왔고 종이 박스도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 드릴을 나사를 박는 데 있어서 어느 하나 고정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제 접이식 책상을 사용하게 됐는데 그다음 접이식 책상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 레일은 어떤 걸 쓸 거냐 이게 문제였는데 이제 저희 레일을 이제 커튼 레일이라고 여기 강의실에는 없지만 집안에서 사용하는 커튼 있잖아요. 거기 달 때 이게 쭉 밀면 이렇게 열리는 이 구조를 사용해가지고 저기 가서 보시면 되는데 커튼 레일을 사용했습니다. 이 커튼 레일의 중요 요소는 이제 브라켓과 이제 로라인데 저희는 이제 로라에다가 이제 추를 달아가지고 이제 이동을 시킬 거예요. 저희는 그 다음에 그 브라켓을 여기 접이식 책상에다 박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드릴을 사용했어요. 원래는 드라이버를 사용하려고 했다가 이 단단하고 고정시킬 수 있는 물체를 찾다 보니까 드릴이 꼭 필요하겠다 해서 드릴을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추에다가 줄을 달아서 이 추를 이제 앞으로 모터에다 미끄러지듯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이동 방향이 바뀌어 벽면에 부딪히게 됐을 때 벽면에 미끄러져 가속도가 줄지 않고 이동할 수 있게 함을 목표로 했습니다. 저희의 초기 목표는 저비용과 경량이라는 두 가지 가치에 중점을 두고 페트병을 주 구조체로 사용하는 모델을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형 모터와 고무줄 프로펠러 등을 결합하여 간단한 구동을 시도하며 아이디어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초기 실험 단계에서 저희는 세 가지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구동 실패입니다. 저희가 소형 모터의 토크가 매우 낮아 구동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둘째, 구도체의 안정성 문제입니다. 주 구도체인 페트병의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약해 내부에 추를 추가했을 경우 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구도체가 심하게 휘어지는 심각한 변형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 협소입니다. 추를 충분히 수납할 공간이 부족하여 안정적인 무게 중심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결론적으로 페트병의 낮은 강도와 소형 모터의 파워 부족이 초기 모델 실패의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하여 모델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추진 에너지의 시너지 효과를 이용한 경량 이동체를 주제로 8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기톱을 달고 있는 귀여운 포친타 캐릭터를 구현해 봤는데요. 모든 걸 물리치고 장애물을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해 봤습니다. 저희의 개념 구성 초안은 이렇게 먼저 초안을 작성해 봤는데요. 저희는 최종에는 외부의 힘 없이 가장 실현 가능하고 무게 하중을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최적의 이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작동 원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처음에 뼈대를 포맥스 재질을 이용했는데요. 이 재질은 내구성과 내습성이 강해서 온도 변화나 불의 접촉에도 변질될 우려가 적습니다. 또한 절단이 용이해서 가공성이 용이하고 추의 무게를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어서 가볍고 단단한 소재입니다. 또한 타 소재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서 경제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는 내부의 공간에 추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모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50rpm이고 하나에 1.2토크를 사용해 총 2개 모터인 2.4토크를 사용했습니다. 모터의 RPM이 커지면 토크 값이 낮아지는 원리가 있는데요. 저희는 처음에 15,000rpm을 사용해서 토크가 매우 낮은 걸 사용했을 때 무게 하중을 버티기 힘들다는 단점이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RPM을 조금 낮추더라도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무게의 하중을 최대한 버티도록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동체 하부 양쪽에 2개의 모터를 설치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추진 에너지로서 프로펠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동체가 이동하기 전에 고무줄을 감아서 프로펠러를 감고 이동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추진력을 얻게 되어 앞으로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펠러와 고무줄을 연결해서 이동체의 상단에 부착하고 시작 전에 감고 출발을 시킬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풍선을 추진 에너지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동체 뒷면에 부착을 해서 이동체의 모터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즉, 풍선 내부에 압축된 공기가 뒤쪽으로 빠르게 분사되고 이 반작용으로 프로펠러의 기능과 시너지 효과를 이용해서 이동체 전체를 앞쪽으로 밀어내는 힘을 이용했습니다. 네, 준비, 시작! 도착? 네, 도착. 10초 7, 8. 친구들이 좀 올라오는 부분이 좀 되죠? 네. 잠깐. 자, 시간이랑 준비해서. 네. 추는 1km입니다, 1km. 추는 1kg. 네, 보시면 1km. 추는 1kg. 추는 1kg야. 1kg. 1.4가 아니라 1kg. 준비, 시작! 자!
최대한 당긴 건데. 됐어. 자. 됐어? 준비. 시작. 네가 색깔 할래? 네가 하나 준비 시작. 손으로 미는 건 아니지? 아니 이분이야 지금? 간다. 잘했는데. 장난은 뭐야? 내가 시작해도 돼? 우리 할래? 하나 둘 셋 하면 시작 하나 둘 셋 하면 넣어줘. 자 하나, 둘, 셋. 토가 좀 늦게.